가완에 걸쳐서 혹은 사발처럼 어떤 그 화폭 속에 상하로 이 사발이 놓여져 있는데 고 선생님은 다른 작품들에게서는 어떤 소별과 현재 그리고 그 시간성에 대한 그 간격 같은 것을 보여주는데 역시 이 작품 속에서도 위의 공간과 아래 그 사발의 그 안 부분들을 아주 교묘하게 동일화시키면서 차별성을 두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고용원 작품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림을 간단하게 전달할 때는 항상 물론 이제 언어라는 게 한계가 있지만은 그 제목을 명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두 개의 사발이 두 개의 그릇이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 포인트는 가운데, 그래서 제목이 사이입니다. 사실은 이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형태거든요.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없는데, 이 밑에 것과 저 위에 것이 어떤 시간성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되는데 분명히 시간성과 또 공간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저것이 이쪽으로 변화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과 공간이 요구되는 거고, 그러나 또한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아까 사라지고 드러나고 이제 없어지고 이러는 것들이 단어로서는 간단하지만 세상이 수없이 변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형상의 본질이 우리한테 이제 각인된다는 거거든요. 이 작품은 아마 고 선생님이 조선시대 달항아리를 하나를 그렸을 때 그런 오브제와 그 오브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이러한 그 세계의 달항아리가 이 화폭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소 시점이라든가 표현 양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좀 분명히 이전의 작품들과는 다른 변별성을 주는데 고 선생님은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었나요? 이 그림이 이제 가장 최근에 그려진 그림인데 보시다시피 항아리가 이제 3개가 들어가 있죠.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제목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이거든요. 시간성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고 한 화폭에 똑같은 항아리예요. 항아리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그 긴 기간을 갖고 있는 어떤 모습 속에서 항아리 자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봅니다만은 시간은 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형이학적인 개체가 아니더라고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라는 것은 정신과 마음의 결정이지 어떻게 보면 공간도 그런 것 같아요. 이 공간이라는 자체가 어디까지를 우리가 공간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공간을 내가 결정지어 버리는 겁니다. 원래 공간에는 과연 있을까? 공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잘라서 공간이라고 하는가라고 가끔 의심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결국은 내 마음이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생각하는 인식이 그 한계 내에서 결정짓는 것이고, 물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얘기를 듣는 그 관념적인 거로 치면은 그냥 간단히 나오죠. 그러나 이걸 순수한 어떤 대상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그게 우리 무중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에서 어제라는 기억이 희미해져 있을 수도 있고, 어제라는 그 저 개체가 이미 형성이 좀 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파도 위에서 그 파도가 생기는 것과 사라지는 그런 것과 비교가 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 개체가 바닷물이라는 개체와 거의 같기 때문에 파도처럼 나타나는 이것과 좀 틀려요. 그러나 이것이 전 단계는 바로 덜 된 파도거든요. 덜 만들어진 파도란 말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파도, 덜 만들어진 파도, 그 다음에 그냥 바다, 이런 게 저는 하나로 봅니다. 이 작품은 2020년도 작품인데 우리 고선생님이 작업하던 다랑아리와는 약간 다른 형태의 물을 담는 장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런 것을 그리게 된 이유와 그리고 이 제목이 기차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용어의 제목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었는지요? 우선 이 장군을 그리게 된 동기는 이게 사실은 분청전이 독일 마이센에서 이제 있기로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게 이제 성사가 되지는 못했어요. 그쪽에 이제 갈 때 이제 분청에 이제 걸맞는 그림들을 소재로 해가지고 그렸는데 저는 원래 소재는 꼭 달랑아리가 아니라 그릇이면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릇이라는 거는 인간이 먹고 사는 어떤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을 담는 거라서 이제 그릇이고, 이 세상을 우선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이 이 세상은 바다인데 기나 혹은 에너지로 되어 있는 가득 찬 세상이다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캔버스 자체에서 아마 어떤 물무 같은 거를 좀 느낄 거예요. 안개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나 에너지라고 하고, 그것이 모든 것들의 생산의 기초가 되는 공간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잠시 드러나는 이렇게 만들어진 이 장군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기서는 이 문양이, 국화 문양이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보일 것이고, 저거는 잠수함 위에 이제 어떤 거. 그래서 이것을 물로 봐도 됩니다. 고영호 선생님은 70년대 책 위에 돌멩이를 올려놓으면서 사실은 그렇게 서로 어울리는 하모니적인 요소는 없지만 그런 것을 결합시킴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이미지를 주었고, 또 그것으로 급기에 아주 사실은 많은 사람들로 인기 작가의 반열에 올랐고, 또 프랑스의 갤러리에서는 그 작품들이 주고 있는 그 신선함에 너무 놀라워해가지고 사실은 유럽에 알려지게 된 아마 결정적인 작품들도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때 작품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저는 돌 작업 자체가 74년도에 This is a Stone이라는 그 거대한 돌을 그리면서 이제 출발을 했고, 또 저 고향이 제주도였기 때문에 돌과 내 생태계와 많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건 이제 돌이라는 오브제 실체의 어떤 형이학적인 돌을 가지고 그리지만은 결국은 그 상징성 속에 다른 내용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돌은 즉 저를 혹은 우리 가족을 의인화하는 자연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그림을 일기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책이라는 것은 고지서라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요구서, 문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합쳐진 것을 책이라고 그러고, 또 책장으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문명과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자연 이런 것들을 매치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그 겪어야 되는 갈등 혹은 이제 그 어려움 혹은 문명에 대한 발전 뭐 이런 것도 이제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두 개가 그 틀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라는 것은 이상향은 두 개를 조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문명과 인간을 조화시킴으로 해서 좀 더 행복하고 그 좋은 세상적으로 진화해 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돌과 책이 있는데 그 매개체가 그림자였어요. 고영훈 작가님은 정말 오랫동안 군화에서 배낭에서 돌, 그 다음에 책, 그리고 꽃,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 달랑아리,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오브제들을 정말 어떻게 보면 일관되게, 그 다음에 극사실적인 기법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앞으로 어떤 작업들을 해보고 싶다든가 어떤 것들을 이렇게 그려보고 싶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렇게 그 지나온 제 그 과거를 보면은 계속 변하는 어떤 그 일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1, 2, 3년 사이에는 그게 변화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10년 단위로 보면은 어느덧 변해 있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가 안 변한 것 같은데 많이 변해 있다라는 것이 어떤 주변 상황에 의해서도 그렇고 뭐 생리학적으로도 이제 그렇고 그런데 과연 이 그림이 이제 현재와 그 다음에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그거를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일단 기바다 에너지 바다 위에 어떤 그 존재자가 잠시 드러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그것을 달랑아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다변화되고 다면화되는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변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떤 일정한 그런 패턴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보고 그것이 이제 다시 시간성으로 그 존재자의 어떤 내포된 그 시간, 공간들을 특히 이제 보는 방법이 관조적인 태도로 봅니다, 저는. 그리고 그게 이제 명상적인 통찰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하려고 들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그 어떤 물리적인 분해 해석 쪽이 아니라 통합적이면서 굉장히 이제 그 하나의 명상적인 쪽으로 이제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근거는 저희 한계입니다. 이게 캔버스 위에 이런 형상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이 판이 내 그 인식판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인식되는 어떤 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캔버스가 아니라 인식판 위에 펼쳐지는 내 나름의 마음의 형상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네 그 생태 쪽으로 동양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이게 아직까지는 정말 그 명상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간조하는 방법도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선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인식 속에서의 최선의 어떤 상들을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